이거를 이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발장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빵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둑질했다고 수십 년 동안 절의 고도에 섬에 이렇게 감금했죠. 그게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지금 이 레미제라블이 나왔을 때부터 한참 한 2000년 넘 그 전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심지어 이렇게 그들에게 벌을 준다면 그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그물질하는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한 일이 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잘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맹자 말을 계속 들어보죠. 어떻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을 그물로 잡아들이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까닭에 밝은 임금은 인민들의 생업을 마련해 주되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기에 넉넉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넉넉하도록 해줍니다. 풍년이 계속 들면 내내 배불리 먹고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유학에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야 그들을 착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유학은 결코 먹는 데서 끝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배불리 먹는 데서 끝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배우지 않는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거는 짐승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아갈 길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산 교민 또는 항산 항민 이게 유학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법과는 부국강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이 교민, 항심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에 해당될 테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므로 인민들이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너가 왜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어야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인이 백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거죠. 정치인이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시민 스스로 선비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 즉 제선왕의 정치가 어떤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업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합니다. 풍년이 계속 들어도 내내 고통만 겪고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봤던 양해왕과는 조금 다르죠. 양해왕은 정말 이렇게 죽은 시체가 들판에 막 널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선왕은 이 제선왕의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어느 정도 생업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런 것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좋은 정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죽음을 면하는 일만도 힘에 부쳐 두려운 지경인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따지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그 큰 소망을 이루려 하면서 어찌하여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근본은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백성들을 평화스러운 상태로, 그 가족이 오붓하고 단란한 상태로 살 수 있게끔, 특정한 가족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오붓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불인지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지금 백성들이 막 굶고 있다든가 이 평화롭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내 일인 것처럼 슬퍼하는 그러한 측은지심이 생겨나면, 그래서 백성들을 그러한 상태에서 구제해 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맹자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농가가 오묘의 집터와 텃밭 둘레에 뽕나무를 심기만 해도 50살이 넘은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닭과 돼지, 개를 길러 그것들이 번식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한다면 70살이 넘은 분들은 고기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 농가에게 주어진 40마직의 논밭을 가꿀 때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면 식구가 굶을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기본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학은 그 다음 단계를 반드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상과 서와 같은 학교를 진흥시켜서, 자, 여기서 문화, 교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아갔었을 때 비로소 이제 유학의 어떤 뜻을 따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흥시켜서 효도하고 우위에 있는 삶이 만들어내는 의로움을 반복해서 가르치시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길을 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가 나이 든 분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러한 배려가 있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있죠. 그런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문화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70살이 넘으면 고기를 먹으며 살고 젊은 사람들은 굶거나 춥게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고서도 천하에 왕노릇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맹자가 했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생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 시대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리였습니다. 자고 나면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고 나면 땅 빼앗기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맹자가 지금 백성들을 위한 정치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웃나라 백성들, 이웃나라 시민들이 이 나라를 간절히 그리워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러면 저절로 중국 천하가 다 그 나라로 귀위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맹자 시대 때 평화라는 걸 그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희구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양효왕 맨 첫 장에서 양효왕이 맹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맹자가 하필할 리, 어찌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여규 인의 이의, 인과 의가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인과 의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했고, 그러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에 대한 생각을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왕은 양효왕도 그렇고 제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그러니까 나라를 개인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맹자는 그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그냥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라의 공적인 의미, 나라는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생각으로 바뀐다라면 당연히 왕이 자기 멋대로 이 전쟁을 한다든가 또는 이 궁궐을 막 새로 짓는다든가 또는 술 먹고 놀고 이런 데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맹자 이 소리는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적인 의미로서 자리 잡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양도 이렇게 보면은요. 서양에서 이 동화 보면 이런 소리들이 나오죠. 딸이 마음에 들면 왕이 나라의 뭐 3분의 1을 또는 반을 떼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가 사적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 늘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맹자 시대 때 BC 300년에 이미 지금 나라는 공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학의 태도인데요. 그래서 이 조선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100% 그게 뭐 가능했다든가 뭐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 속에서 그러한 공적인 어떤 지향,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출발에서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출발은 임시정부로서의 상해 임시정부였을 테고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잘 실제로 이 나라에서 그거를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게 제헌헌법인데요. 제헌헌법에서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나라가 유지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4조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자, 맹자가 계속했던 소리입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 그리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삼는다. 각 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경제의 자유, 소위 자유시장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헌헌법에서 한 소리입니다. 1948년에 있었던.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하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기본적으로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국유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는 농민 소유한다는 겁니다. 농지가 다른 사람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개혁을 했죠. 그래서 그 토지개혁에서 상당한 수준의 그래도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후에 민주화하고 산업화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농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자장농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깁니다. 자, 그 다음에 87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한다. 이게 재헌헌법에서 한 소리입니다. 만약 이 소리를 지금 어떤 당에서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도 넘어선다 아마 그런 소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헌헌법에서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형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하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대한민국을 출범하면서 가졌던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학의 정신을 이렇게 본받은 거고 유학에서 균전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정전제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학의 정신에서 이렇게 본받은 것이고 또 동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재헌헌법에 하나 이 대한민국 재헌헌법 전문의 한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국회의장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은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거기서부터 지금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